안녕하세요. 오늘은 사업하시면서 비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세금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인건비 세금 신고, 즉 원천세 신고가 왜 중요하냐면요. 인건비가 다른 비용에 대해서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특성상 적격 증빙, 즉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. 따라서 이것이 비용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분이 원천세 신고를 실제로 해야 되는데요.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나서 제때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비용 인정을 못 받는 경우는 많이 봤기 때문에 아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. 따라서 오늘은 그 사업주분이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의 종류는 무엇이 있고 이것을 비용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신고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용역비, 즉 인건비는 바로 근로소득이죠. 근로계약을 맺고 매월 월급, 즉 급여라고 하는데 급여 지급을 합니다. 그 급여 지급을 하기 때문에 4대 보험 신고 의무가 있고요. 그 매월 그 다음 달 지급분에 대해서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. 또한 1년치 지급분을 모아서 그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셔야지 비용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업소득이 있습니다. 근로계약과는 달리 사업소득은 그 사업자 대 사업자 관계로 용역을 제공받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가 됩니다. 따라서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, 즉 종업원이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을 신고를 하지 않고요. 이것도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매달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.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 1년치를 모아서 그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 명세서 신고를 하셔야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용 근로소득이 있습니다. 근로계약 형태이지만 일당을 지급하는 그 형태인데요. 근로계약이긴 하지만 일당을 지급하는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신고가 약간 다릅니다. 먼저 4대 보험은 통상 월 60시간 이상 되어야지만 4대 보험 가입을 하는데요. 다만 산재보험은 항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. 통상 월 60시간 이상인데 세부적인 기준이 있긴 한데 보통은 그냥 월 60시간 이상 고용이 돼 있으면 지급을 하게 이용근로소득을 지급을 하면 4대 보험을 가입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 이용근로소득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하시고요. 요거는 다른 두 가지와 달리 3개월치마다 지급 명세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. 그 분기마다 신고하시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.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. 이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이용근로소득은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을 하는데요. 그렇지 않고 1년을 통틀어서 일시우발적으로 한 번 지급하는 그런 용역비가 있습니다. 그걸 우리는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요. 그 사업소득과 다른 점은 사업소득자 입장에서,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년 5월 달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. 기타 소득은 내년 5월 달에 그 1년에 받는 기타 소득금액 기준, 그러니까 경비에 들어간 기타 소득금액 기준 300만 원 미만이 되면 내년 5월 달에 그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, 즉 완납적 원천징수로 종결이 됩니다. 세금 신고 의무가 종결이 되기 때문에 사업소득과 그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1년 미만으로 기타 소득금액 기준, 즉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이면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해줌으로써 그 기타 소득자 입장에서는 소득세 신고 의무를 좀 경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. 다만 사업소득과 달리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안 되고요. 그러니까 일시우발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에 한해서 그렇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요. 이 형태, 네 가지 형태의 소득세 신고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셔야지 그 사업소득상 필요경비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잊지
마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